안녕하세요. 사연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캐캐 묵은 얘기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많은 상처가 된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결혼 전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 원래 잘 살았지만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아빠 집이 잘 살고 엄마 집이 가난했던 터라 좀 애매해졌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데려가고 아빠가 저를 데려가려 했는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아빤 돈이라도 많잖아요. 엄마는 돈도 없고 불쌍해요. 라며 엄마랑 살겠다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20살 이후 엄마가 하시던 사업이 안 돼서 저도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고 저희 오빠는 일을 하는데 늘 월급이 쥐꼬리다 얘기하길래 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는 철마다 옷까지 사입혔습니다. 제가 어리지만 전문직이라 돈은 제일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SNS를 보니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 저는 반가움에 댓글을 달았는데 삭제해버렸어요. 집에는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돈 뜯어가면서 엄마가 사업용으로 구입하신 차에 기름만 채워놓으면 끌고 나가 싹 비워오는 건 기본에 차 안에 담뱃재까지 있었습니다. SNS에 보니 그 차에 여친 태워서 아웃백이며 온천이며 돈 펑펑 쓰고 다닌 거 봤지만 저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제가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서 버티다 못해 회사 근처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빠도 이제 돈 좀 번다고 하니 그럼 생활비 좀 내라. 나는 그동안 했으니 이제 내 공부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집 나간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더군요. 원래 몇 년 후에 하고 싶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말이죠. 오빠 여자친구가 저와 동갑이라 20대였고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사이즈가 나오더군요. 제가 독립하고 나가니 엄마에게 생활비 주기 싫어서 그랬던 겁니다. 정말 철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오빠 커플이 싸우고서는 오빠가 헤어지겠다고 하니 일주일간 연락을 다 씹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갑자기 오빠 여자친구가 쳐들어와서 저희 엄마 붙잡고 울고 불고 빌더군요. 결국 엄마가 오빠를 설득해서 다시 만나게 되어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홀엄마, 제가 집에 돈을 갖다 바쳐도 아들 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엄마셨습니다. 아들은 돈도 안 가져와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밥 차려다 받아먹고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집에 있는 날이면 집안일을 많이 돕지 않는다고 혼이 나야 했습니다. 아들과 차별하는 엄마, 오빠가 적어도 그런 엄마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부터 대박입니다. 그 사돈댁 동네에서 하자고 하더군요. 서울 시내이고 차로 갈 거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저희는 꽃단장하고 열심히 차려입고 신경 써서 30분이나 먼저 갔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결국 30분 지나서 오는데 늦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더군요. 사돈댁에서는 그 여자의 남동생만 멀쩡하게 차려입고 딱 봐도 그 집 아버지는 집에서 입고 나온 옷, 그 집 어머니는 추리닝을 입고 오셨어요. 머리나 화장 따윈 당연히 안 했습니다. 상견례 마치고 돌아와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냐며 난리쳤더니 저희 눈은 다 동태 눈인지 절대로 추리닝을 입은 적이 없다고 정장이었다며 우깁니다. 그때 어떻게든 결사 반대해서 결혼식 하지 말았어야 했네요. 그 되바라진 예비 새언니가 결혼식 날짜 얼마 안 남겨두고는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나는 오빠랑 결혼할 생각만 했다. 오빠의 가족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러니 나는 어머니 못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하더군요. 그냥 오빠 시켜서 말했어도 되고 그냥 좋게 말했어도 되고 철딱선이 없는 것도 가족이라고 품어준 내막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나댔어야 하는 걸까요? 저희 엄마 펑펑 우셔서 저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예의 예절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 고아 아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우셨다.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이니 잘 해달라.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됐었나요? 네,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얼마 후에 제게 전화가 오길래 저는 속으로 나랑 대화를 하려나 보다 잘됐다 하고 받았는데 여보세요가 끝나기도 전에 미친년 무슨 년 욕 세례를 쏟아냅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는데 순간 그 욕 끝에 애비도 없이 자라서 그 모양이냐 소리가 들려오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는 다른 여자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회사 그만두고 노는데 나는 왜 너네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일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재벌집 아들 만나시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오빠 만나라고 등 떠밀었어요? 해주고는 바로 집에 연락했습니다. 오빠도 제 얘기를 듣고는 그게 사실이면 자신도 욕하고 부모도 욕했으니 결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의 생쇼가 시작됩니다. 자신은 죽어도 그런 말을 한 적은커녕 욕도 한 적도 없고 전화했을 뿐인데 제가 소리 지르며 욕을 했고 자기를 파혼시키려고 지어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할리우드 뺨치게 눈물 연기를 어찌나 해대는지 결국 오빠도 넘어가고 아들 눈치 보고 산 엄마도 저 때문에 결혼 깨질까봐 태도가 변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이때 가족에 대한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한다길래 결혼은 지들 인생이니까 이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준 거 받아낼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 전 정말 10원 한 장 받기는커녕 축의금만 잔뜩 했네요. 결혼식 날 노예처럼 핸드폰 3개 들고 오는 전화 다 받아가며 손님들 식사 챙기고 저는 굶고 자리에 앉지도 못해 결혼식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네요. 원래 그런 거 친구들이 해주는 거고 가족은 맨 앞자리에 앉는 거라는 걸요. 가족 결혼이 처음이라 몰랐습니다. 사돈 어머님께서 술 드시고는 저희 모두 있는 앞에서 사위에게 삿대질하며 우리 딸 고생시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딸 뒤에는 100만 대군이 있어. 이러시네요. 아무튼 그렇게 식을 치르고 신행을 가더니 그때부터 새언니는 저희 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결혼 깨질까봐 겁이 났는지 불려시 짓을 하더니 결혼 후 첫 엄마 생신 때 오빠 부부와 어거지로 모였습니다. 그날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모였으니 가족도 됐고 서로 지난날의 오해를 풀고 가자 하셔서 예전 전화로 새언니가 저에게 욕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때 미쳐서 그랬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사과만 했으면 제가 화가 나도 뭘 어쩌겠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지어낸 말이라며 또 눈물쇼를 펼치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싸요. 라는 말을 겁도 없이 하길래 그래? 그럼 그래야지 하고 제가 싸대기 날렸습니다. 네,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였죠.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손도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손이 나가자마자 새언니는 저에게 몸을 날려서 제 배를 발로 차고 발길질을 사정없이 해내더군요. 맞으면서 이 언니 평소 싸움 좀 했구나 느꼈네요. 그 후로 그 여자는 저에게 쌍콤보킥을 날린 건 다 잊어버리고 저에게 뺨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억울하다며 그 일을 핑계로 시댁과 아예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 뒤로 얼굴을 못 봤네요. 명절에는 오빠가 빈손으로 혼자 와서 안방에 들어 누워 한 2시간 핸드폰 게임하다가 저랑은 말도 안 섞고 엄마가 제가 벌어서 들인 돈으로 만든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면 그거 차에 싣고 갑니다. 반찬은 늘 싹싹 비워서 먹던데 그렇게 시대기 싫으면서도 잘도 처먹네요. 참고로 오빠는 결혼 전부터 명절마다 사돈댁 친척집 투어했습니다. 차 얘기도 해야겠네요. 저희 오빠 엄마 차를 결혼하면서 팔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신나게 데이트하면서 쓰더니 너무 중고라 폐차할 지경이라면서요. 엄마가 일하시며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팔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 판 돈 달라 했더니 데이트할 때 과태료 나온 거 안 내고 쌓인 벌금 내느라 다 썼답니다. 지멋대로 팔고 그걸 왜 그 돈으로 내는지. 아참, 결혼 후 결국 엄마 혼자 사시라고 보증금 꼴랑 얼마 안 되는 집 얻어주고 살으라 해서 저희 엄마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결국 제가 살던 곳 방 빼서 엄마랑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는 집이니 생활비는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며 결혼 전에도 그랬듯이 결혼 후에도 10원 한 장 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집에 생활비며 오빠한테 갖다 부은 돈 합쳤으면 저는 수도권에 집 하나 샀을 겁니다. 그런데 꼴랑 보증금 얼마 내놓은 걸로 생색 내네요. 그 이후로 엄마가 수술을 몇 차례 하셨는데 오빠 부부는 병원에 단 1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나 할 법한 막장짓을 또 해요. 아기를 낳더군요. 그런데 조산을 해서 아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동안 며느리의 막장을 하는 주변 사람들은 아기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여자랑 너네 오빠 천벌받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다 좋아요. 저희한테는 아기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돌잔치에는 부르네요? 그래도 첫 조카 돌잔치라고 그때 금값 최고 찍었을 때인데 돌반지 들고 잔치에 갔습니다. 저는 조카 얼굴 그날 처음 보고 제가 조카 봐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내 조카라고 안아주고 있었죠. 사회자가 시키니 저희 엄마한테는 마지못해 인사하고 저는 쌩까더군요. 그 흔한 답례품도 여기저기 다 뿌리고 와서는 저희 보고 가족이니까 가져가지 말래요. 친구들 줘야 한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돈댁 남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주신 차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 네. 팔았다던 우리 엄마 차는 그 집 남동생 결혼 선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도 봤고 딱 일주일 뒤에 엄마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지들이 먼저 돌잔치에 불렀잖아요. 그런데 안 오겠답니다. 네, 저희가 호구였네요.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돌잔치에 네 신우가 네 아기 축하해주러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도 네가 거짓말하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새언니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잠시 후에 사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술 한잔 하신 목소리로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어디서 감히 우리 딸을 울리냐. 블라블라 욕짓거리. 알고 보니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그렇게 폭언을 당하고 엄마 또 펑펑 우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찾아가서 얼굴 보고 말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그동안 아들 내외 사는 집에 구경 한 번은 간 적이 없습니다. 밤 9시쯤 엄마가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그쪽으로 간다 하고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빠네는 사돈이랑 한 동네에 신혼집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언을 들었기에 혹시 가서 폭행이라도 당할까 싶어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 제가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서 엄마가 전화를 하니 오빠가 걸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걸어오자마자 제가 길에 쓰러질 정도로 2차례나 제 뺨을 때려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눈과 귀가 다칠 정도로요. 제가 경찰을 불러올 때까지 30여 분간 저를 길에서 폭행하고 경찰서에 가더니 엄마한테 화가 났는데 엄마를 때릴 수는 없어서 저를 때렸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에게 빌길래 일단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져오겠다며 집에 간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해결하라고 연락했더니 그년이 맞을만해서 맞았다. 어디 감히 내 집에 오느냐고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니 말이 바뀌네요. 그 뒤 이 일로 장시간 회사에 갈 수 없어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폭행으로 입원해 있는 저에게 문자로 계속되는 폭언에 결국 저는 고소했습니다. 지금은 2년 완전히 끊었고요. 그리고 새언니는 전에 엄마 집 얻으라며 오빠가 준 보증금 몇 푼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을 한 해 만에 아이를 놓고 나가겠네 라며 저희 엄마에게 이메일 보내서 협박도 했습니다. 지 돈도 아니고 결혼 전에 오빠가 번 돈인데 왜 지랄인지. 심지어 결혼식도 저희 집에서 집도 저희가 해줬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그나마 그 집보다는 잘 살고 오빠도 연예인 닮은 외모의 대졸입니다. 새언니는 표독스럽게 생겼고 중졸입니다. 둘이 맞벌이하며 돈 모을 수 있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20대 여자가 일 관두고 전업주부 해서 오빠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여기저기 장거리로 놀러다니고 쏘다녀서 아기가 밑으로 내려와 조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몇 년 전이네요. 갑자기 왜 쓰냐고요? 저도 얼마 전 결혼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서
내가 새언니의 입장이 아니라서 이해 못했던 게 있을까 싶어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감히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 꿈도 못 꾸겠습니다. 제 시누이 시엄마 시댁에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쌍스러운 욕하고 소리 지르고 부모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천지 차이로 비교가 됐고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다 비교가 되네요. 제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여자처럼은 살지 않을 겁니다. 아들만 오냐오냐 키우신 저희 엄마, 그 아들 남 줬으니 대신 사위나 실컷 예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도 압니다. 엄마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저는 오빠부터가 여전히 찰떡선이 없고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막내 아니라 누나 같다고 오빠 아니라 동생 키우는 것 같다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안 상하게 챙겨주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언니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집에 데려오면 내 동생한테 잘해야 한다 말하고 어디 가서 제 자랑하고 다니던 오빠가 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할 정도의 냉혈한으로 변한 건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